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상황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은 염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도 약보합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멈출지 혹은 더 크게 하락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 네, 일단은 뭐 시간에서 드론이랑 또 이제 재건이랑 일부 종목군들이 또 이슈별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풋옵션을 되게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물도 매도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단기적으로 슝 하고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이겨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반도체 쪽이 필반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좀 눌렸다 보니까 약간은 회피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염이사님도 개장 전략? 네, 오늘 뭐 국내 증시 여전히 좀 답답하게 뭐 움직이는 그런 상황 같고요. 네. 관세 이슈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방금 실적 발표했던 델 컴퓨터가 좀 시간에 의해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영향을 주는데 사실 AI 쪽은 문제가 없고 뭐 PC 쪽의 문제라고 하는데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증시가 이런 상태에서 뭐 오르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지만 이게 다른 업종으로 이게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LG엔솔이나 또 알테오젠이 반등하고 있어서 일단 시장 자체는 오르는 것보다는 뭐 2,500선을 좀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좀 버티는 수준에서 오늘은 좀 개별 종목 장세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대형주가 0.1% 정도 마이너스고요. 오늘은 SK 쪽이 많이 빠지네요.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SKC 2%대 약세고요. 한미반도체가 1.8%, 삼성전자가 1.7%.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봤자 1%에선 2% 내외로 빠지고 있고요. 기아가 1.2% 마이너스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다 고만고만하게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강한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KT가 2.7%, 변동성 방어, 통신주, AI 인프라주로 성장주 꿈꾼다. 뭐 이런 이야기. 상륙하는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통사 3사 경쟁자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뉴스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중형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상승하는 종목은 현대리베이가 7% 상승, TCC 스틸이 6% 상승, SK가스가 5.5%, 지역 난방공사가 2.8%. 오늘 뭐 SK가스, 지역 난방공사 뭐 요런 애들 오르는 거 보니까 추워서 그런가? 눈 와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추워서. 그럴 수 있죠. 그러죠. 아니, 다른 게 없잖아요. 뭐 있어요. 가스하고, 지역 난방공사가 오르는 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HL만도, LX세미콘. 오늘 사실, 요런 장이 제일 할 말 없는 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현대 엘리베이에 올라가는 걸 가지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역 난방공사, 동장군 뭐 춥네요. 뭐 이런 얘기 근데 밖에 아마 안 했어요. 김정은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북경협 이슈. 에너지 관련된 오늘 보면 인디에프가 상한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이제 추억이 또 떠오르잖아요. 2018년도에 물론 그때 김정은하고 대화는 안 됐죠.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다 좀 폭락을 했는데 네. 또 트럼프가 이제 일기 시절처럼 또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도 있고 언론 보도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오늘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어쨌든 휴전했잖아요. 뭐 60일밖에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전에 이런 벌써 한 전쟁이 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수도 있고 또 북한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재건 테마나 남북경협주한테는 뭐 이게 실적과는 무관하더라도 일단 오늘 또 삼성전자 빠지는 상황이니까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오케이. 남북경협주가 진짜 많이 오르네요. 네. 일신석재,
뭐 남광토건, 히림, 현대엘리베이, 남북경협. 오케이. 남북경협. 오케이. 좋아요. 뭐라도 오르면 좋은 거죠. 남북경협. 오케이. 두 분 다 좀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 있을까요? 보노님부터. 네, 저는 일단 변압기. 네, 오늘 효성중공업, HD 현대엘렉트릭, LS엘렉트릭 뭐 이런 애도 오르고요. 뭐 효성중공업이 4%, 네. HD 현대가 2.8%, LS엘렉트릭이 2.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통신주 계속 좋은 것 같아요. 통신이랑 금융주 아무래도 이제 좀 경기 방어적인 특성. 들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연속성을 좀 가져 나가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도 왜 이렇게 세지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IRA 법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랑 또 이제 막 뿜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확실히 연말로 갈수록 놀자주들이 좀 좋은데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모멘텀 소멸로 또 빠지는 종목군이 좀 많아요. 그래서 놀자주들도 확실히 좀 펀더나 이런 것들이 잘 바뀌는지 또 업종에서의 관심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은 시간 외부터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쪽들도 좀 강한 상황이고 확실히 뭐 지금 이제 남북경협 가니까 이제 뭐 이런 철도 쪽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죠.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1912가 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비만 쪽도 일부 좀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움직이는 건 좀 제한적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보다는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뭔가 잡을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히림도 남북경협주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기 남북경협주 히림 트럼프 팀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하는데 히림은 중국 기업과 북한 사업 공동 진출 MOU. 히림이 신성그룹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북한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한다. 신성실업은 중국 랴오닝성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등등등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히림도 같이 남북경협주에 같이 묶이는 것 같습니다. 끼워 맞추는 거죠. 뭐 남북경협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미사님도 근데 속 안 좋아요? 아니요. 네. 자, 여미사님도 눈에 띄는 업종 테마 혹은 종목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게 올라가는 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경협주가 일단 테마를 타는 것 같아요. 이제 테마를 타서 이제 급등하는 게 제일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일단 이제 그 통신주라든가 또 밸류업주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보험주들도 좀 강세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KB금융도 오늘 한 2.5% 정도 좀 반등을 해서 이제 밸류업주들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변압기도 이제 오늘 좀 강하긴 한데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사실 변압기도 멕시코 관세 부과하면 좀 수혜주로 좀 약간 분류가 되는 게 중국산 제품들이 그 멕시코 통해서 변압기가 미국으로 좀 많이 수출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도 일부 얻을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알테우젠이 코스닥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요새 뭐 주가를 예측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막 하루는 폭등했다, 하루는 폭락하고 오늘은 또 1.3%인데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큰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위아래 이렇게 급등락보다는 조금 제가 오전만 봐서는 좀 안정감을 찾고 있거든요. 한 1.3%니까 이게 오늘 너무 급등이나 너무 급락보다 오늘은 한 2, 3% 내외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좀 안정감 찾아주면 네. 이게 바이오도 어느 정도 바닥 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하루 또 오늘 10% 오르고 또 만약에 다음날 또 빠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코스닥도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오전장 흐름은 좀 다행스럽게 알테오젠이 그래도 좀 약간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만 돼준다면 코스닥도 좀 약간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오후장은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반도체가 오늘 좀 안 좋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오늘 좀 급락하다 보니까 소부장까지
이렇게 좀 충격받아서 반도체 부진이 결국 오늘 주가 상승에는 조금 걸림돌이 좀 되는 분위기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좋다는 건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어차피 이제 BTS 또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돌아오고, 또 JYP 엔터가 요즘에 뭐 실적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일단 대안주로 요즘에 이제 엔터주가, 이게 JYP도 4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오늘 네. 벌써 7만 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렇게 순식간입니다. 좋은 것들이 그냥 급격히 반영되면, 사실 JYP도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신 기업이실 텐데 어쨌든 좀 다행히 엔터주를 잘 이끌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어쨌든 아까 이제 게임주도 그렇고 요즘에 네이버도 그렇고 인터넷주들도 사실 올해 내내 좀 성과들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1월 들어서는 지수보다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내년에 게임주도 인건비도 많이 줄 것 같고, 또 애플 앱 수수료 인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게임주들은 적어도 내년에 뭐 흥행을 얼마나 할지 우리가 예측 불가지만 분명한 거는 비용은 줄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은 한번 기대할 수 있는데 주가는 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또 AI 검색 기능이라든가 새로운 또 배송 서비스 출시한다고 하니까, 결국 올해 좀 안 좋았던 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좀 내년에 대한 희망이 있는 기업들은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많이 오른 기업들에서 저는 좀 투자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내년에 좀 좋아지는 것 중에 좀 안 간 게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또 찾아보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렸으니까 트럼프 관련주들은 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옥석을 또 가리면 변동성이 나올 때 또 내년 보고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트럼프 관련주에 대해서도 계속 좀 공부를 하시되,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변동성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금융주들이 나쁘지 않네요. 네. 그렇죠? KB금융이 2%, 신한지주 1.5%, 삼성생명이 3%, 삼성화재가 3.5%, 메리츠금융지주가 1%, 뭐 요 정도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오르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배당이겠죠, 배당. 배당이죠. 예, 연말 배당. 명확해진 주주환원. 네. LS증권에서 나왔네요. 목표 주가 상향 11만 5천 원. 명확해진 주주환원이라는 제목으로 보통주자본 비율 수준에 기반한 주주환원 방향 설정. 은행업종 최선호주 의견 유지. LS증권. 이런 리포트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면서도 무난한, 네. 조용하면서도 무난한, 진짜 이 첫눈에 약간 오뎅탕의 정종에 어울리는 장. 평가 좋죠. 감성평론 어때요? 야, 좋습니다. 첫눈 모멘텀. 첫눈 네. 오늘은 근데 플러스로 마감할 것 같아요. 첫눈 모멘텀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양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9시 반에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막 양전하고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요즘? 그쵸? 뭐 색깔 갑자기 바뀌어도 진짜 안 이상한 시장이 진짜 헷가닥거려가지고 삼전 하이닉스가 지수를 짓누르는 것만 빼면은 나쁘지 않죠, 그쵸? 둘 다 2.4% 빠지고 있으니까 같이 요것만 빼면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문제네요. 오늘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빠지는 거는 그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이 얘기 때문입니까? 인텔만 돈 주고. 인텔 인텔 돈 줬어요. 인텔 더 많이 주고. 네, 우리는 아직 확장 안 돼 있고.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노이즈가 좀 있고. 네. 뭐야? 이상한 것 네, 같아요. 오늘 이제 사실 어디죠? 미즈호 증권에서 하나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 마이크론이 좀 빠졌거든요. 네. 마이크론 빠졌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까지 디램 업황 안 좋을 거다.
이제 그걸 한 번 더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고 내년 하반기엔 조금 나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AI 이제 서버용 DRAM 칩도 요즘에 좋은데 이것도 4분기부터 좀 꺾여서 내년 1분기엔 좀 가격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외국계 보고서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마이크론이 좀 2% 이상 빠졌죠. 그게 아마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좀 약간의 악영향을 주는 것 같고 거기에 아까 델 컴퓨터가 좀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는 거. 어쨌든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삼전 하이닉스에 좀 약간 안 좋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또 저런 내용 나오면 외국인 일단 팔더라고요 또. 일단 뭔가 좀 뉴스가 부정적이면 네. 일단 팔고 다음 날은 또 다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정말 또 모처럼 샀잖아요. 샀는데 그게 또 하루를 좀 못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인텔은 그래도 지원금 80억 달러, 85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했으면은 잘 받은 잘 거죠. 받았네요. 근데 이거 이제 걱정이 그거죠. 이제 삼성도 받을 거예요. 뭐 인텔 TSMC 주는데 삼성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받고 나서 자기 당선되고 이제 취임되고 나서 또 환급해라. 이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보조금은 어쨌든 이거를 바이든하고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좀 협상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후임자한테 이건 좀 건들지 말아달라. 좀 그런 식의 좀 액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워낙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또 행동할지. 그래서 보조금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아마 다 주겠죠. 줄 텐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이건 뭐 TSMC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임 후에 또 발언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 뭐 짜증나는 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요? 짜증나는 장입니까? 짜증나기보다는 좀 기민한 닌자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디로 튀려고 해도 뭐 이렇게 튈 수 있는데도 별로 안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그 튀는 게 다른 데로 가서 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럼 잽싸게 현금화를 해서 또 기다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약간 요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잽싸게 도망가야 진짜 어렵다. 그래야 다시 또 기회가 나오고 약간 이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 조상들의 이런 사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뜻을 놓는다고 해서 동물이 무조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선진님께서 명민준 지건은 오르나 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오르나 볼게요. J항공도 있었어요? 티웨이 항공 1.6% 하락 마이너스 24%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르네요. 1.4% 51,000원. 요거는 마이너스 12% 고맙습니다. 네. 요거밖에 없어요, 저는. 항공주는 뭐 혹시 그 유가 하락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아니요. 지대구조. 경영권 분쟁. 그 진짜 치고받고 싸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화해하더라고. 나 진짜 얼마나 서운하던지. 티켓값 내고 내가 싸움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그럼 바로 빨리 그냥- 정리해야죠. 아니면 네? 네. 그래도 자기 아이디어가 훼손됐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죠.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그래서 높이 날 거를 생각하고 유가 하락으로 샀으면 당연히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디어가 훼손됐으면 아이디어가 그걸 훼손됐는데 필요는 없지 않나. 약간 사고 나면은 그런 뭔가 뇌동매매 그런 믿음 이런 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유가 빠질 거니까 음. 나아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사실. 이게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3,990원까지 갔거든요. 제가 아마 한 3,800원에 샀을걸요. 네, 근데 지금 3,025원.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님부터 갈까요? 오늘 헤드라인? 아니면 한번 염혜사님부터? 여기부터. 염혜사님 짧으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아니 물론 이제 오늘 제일 이슈가 어제 우리나라 시장 빠진 것도 역시 뭐 관세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 보는 미국장은 또 사실 올라버렸거든요. 어쨌든 관세부가 했는데도 물론 자동차는 폭락을 했지만 미국 증시가 올랐던 건 이제 미국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협상용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개가 사람을
이제 문 게 아니라 그냥 짓는 정도. 그러니까 관세로 협박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시장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도 올랐고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한 그 빌 에크먼도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요 펜타닐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요 마약. 요거 어쨌든 협상하면 또 당연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역 문제로 원래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원래는 트럼프는 이제 야 우리 자꾸 무역 적자 심하니까 너네 흑자국이잖아. 그러니까 관세 부과할래. 이 논리인데 그 논리가 없어요. 그냥 불법 이민자나 펜타닐만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 막으면 철폐할 거다. 이건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들은 대부분의 이거는 실제 관세 부과로 가지 않고 협상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 크게 이제 염려는 안 하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이 미국의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 해버리면 또 큰 문제가 되니까. 근데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과 약간 그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스콧 베센트가 이제 온건파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관세는 이제 테이블 위에 놓인 총이기 때문에 협상 잘 되면 총 없앤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에도 뭔가를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안 해주면 관세 매기겠다. 이럴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지금 멕시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거를 맞춰주면 관세 없던 일 될 수도 있고, 못 맞춰주면. 그래서 벌써 지금 그 캐나다는 트럼프랑 바로 통화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바로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앞에서 어쨌든 작아져야 돼요. 지금 뭐 여기 협상 잘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1대1 협상 거래를 워낙 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에 잘 맞춰주면 뭐 관세도 최대 20%까지 부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또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냥 마냥 아유 관세 이제 부과되겠네 이거는 이런 거보다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그 나라마다 다 달라지니까 한번 좀 그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1월 20일 날 취임하고 피곤해질 것 같아요.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벌써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금은 트위터 안 쓰고 자기 거 쓰고 있지만 네네. 벌써 난리잖아요. 날려서 관세 부과하겠다. 그런 일들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텐데 그럴 때마다 증시가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2018년도에 좀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좀 무서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이미 한국은 좀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지만 결국 2018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2018년에도 19년도에 그때 제일 주도주가 KMW였거든요. 당시 8배 갔어요. 뭐 아시지만 5G 기지국 설치해서 그리고 당시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2.5배 가고 뭐 아시다시피 북핵 이제 이슈도 좀 있었고 클래시스 또 SNS텍 이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과거에 정말 이 트럼프 시대 주도주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내년에 너무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런 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너무 그런 이제 부분보다 공포보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주가 빠질 텐데 그럴 때 내년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또 좋아질 기업들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저는 낫지 않을까. 그걸 좀 한번 옛날 사례 들어서 여기서 현대 엘리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이게 결국엔 다시 다 빠졌는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북핵 포기 추진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네네. 김정은 만날 때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예, 남북 경협주 중에서 뭐 실적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 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될 수도 있죠. 네. 그거 추진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실적 좋은데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라면 그 이슈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포감만 가지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지금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때도 이렇게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 트럼프가 노벨상 받으려고 할까요? 어때요? 뭐 받으려고도 하겠죠. 오. 예. 뭐 그런 욕심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 왜냐하면 예전에도 바이든을 공격할 때 봐라 바이든 있을 때 전쟁 지금 나고 있지 않냐? 네네. 나 있을 때 전쟁 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북핵 포기시키고 거기다가 그 뭐죠?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까지 시켜버리면 네. 뭐 후보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화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죠. 예, 한번 오케이. 근데 그런 걸 추진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보다는 성장한 기업을 찾는 거가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찾기가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찾아내야죠. 뭐. 우리 한국 시장에서 어쨌든 생존하려면 그게 숙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LNG 어제는 좀 조선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조선주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LNG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컨테이너선은 지금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뭐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네. 우리의 나머지 보류는 이제 결국엔 LNG, LPG 가스선인데 여기는 중국과는 확실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NG 에카터미널도 앞으로 많이 건설할 것 같고 이게 또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 또 유럽과 아시아는 LNG가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이런 이제 가스나 원유 도입을 많이 하는데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우리나라 대미 흑자 줄이는 거거든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에서 원유 수입하면 돼요. 그렇죠. 원유나 가스. 우리는 결국 가스나 원유로 지금 난방이나 이런 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중동 물량을 이쪽으로 좀 돌리는 협상을 좀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또 미국 가스는 더 싸요. 훨씬 싸죠.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30%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한테도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되는 일이니까 이런 거 협상을 통해서 잘 하면 근데 결국 이런 거 다 운반하려면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배 쓸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요게 이제 하나증권하고 클락슨에서 나왔던 자료 다시 좀 만들어 봤는데 네. 결국 과거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2022년도에 LNG선이 173척 발주됐는데 지금 28년도에 232척. 이건 물론 예상입니다. 에카터미널 대응 위한 이제 LNG 운반선 발주 전망인데 29년도에 무려 357척까지 발주될 거래요. 예, 에카터미널이 이제 계획된 대로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조선주의 그 LNG선 수준은 아직도 좀 사이클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 조선주 너무 막 피크업보다는 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다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 그 효과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어제도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런 급락이 한두 번 정도 나올 때 그럴 때를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요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블룸 에너지라고 좀 아시죠? 네. 수소연료 전지죠.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딱히 좀 기업 찾기 좀 어려운 두산 어디죠? 제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두산 피어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갑자기 좀 최근에 주가 급등한 걸 좀 찾아봤어요. 네. 왜 올라가나? 근데 수소 연료 전지 만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수소 연료 전지가 이게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를 이제 개질한다 그러거든요. 수증기로. 그러면 수소가 나와요. 예. 근데 미국은 천연가스가 남아도는 국가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래서 여기 월마트 같은 데 깔아놓은 거예요. 데이터 센터랑. 근데 이게 좋은 게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니까 그리고 전력망에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50일 안에 이 배송 기간이 50일 이내니까 굉장히 배송 기간도 짧고 그래서 지금 이게 LNG 발전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다. 용량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완전 대체는 불가능한데 근데 어쨌든 보조 전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이제 분산 전원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피어셀도 있고 한데 미국의 대표 기업 이 블룸 에너지가 최근 주가 실적도 좀 발표를 했는데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력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뭐 변압기도 있고 LNG 발전 원전도 요즘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한번 수소 연료 전지도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여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트럼프 그 2기도 수소 전략이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H2 at scale 뭐 요런 이름인가? 그 프로젝트로 수소하는 것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소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종류가 그린, 그레이, 블루, 핑크
핑크 수소까지 네.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깜짝 놀랐네. 그린 수소는 너무 힘든 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블루 수소가 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블루 수소가 이제 그거죠. 그 천연가스를 개질하면 수소랑 뭐가 나오냐면 탄소가 나와요. 근데 탄소로 이제 옆에다 포집 시설. 그게 이제 블루수소거든요. 아마 그거를 지금 엑소모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블루수소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미국은 천연가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산업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노님 시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코스피가 아까보단 더 하락합니다. 0.36%.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아지기는 했고 코스닥이 0.56% 마이너스. 여기도 하락 기조가 조금 더 깊어지기는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 정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원래 5분 안에 지나가던 그런 구간이 뭐 여전히 거래소에서는 374억 원, 외국인 순매도 기간 585억 원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5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풋에 좀 많이 배팅을 했고요. 개인은 콜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반대로 가면은 보통 좀 시장의 방향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반대로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형주 단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낙폭을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3%대까지의 하락 낙폭이 좀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 변압기나 조선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주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드론 쪽인데 드론 쪽이 확실히 조금 장 초반 이후에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미국 쪽에서 기업들은 오늘 좀 조정이 꽤 나왔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목이 뭐 한 100%가 올랐다 치면은 한 40%대까지 낙폭을 줄인 것도 있고 뭐 조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한일단조 같은 방위 산업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이런 쪽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쬐끔이지만 그래서 이거 확실히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오는 기업들은 일부 좋은 흐름들이 반등이 근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핑퐁 이 재건주와의 핑퐁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하락이 무조건 멈춘 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지하고 조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산업이 괜찮은 쪽은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제 히토류 쪽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유니온 이런 애들은 좀 쉬는데 노바텍 이런 애들은 또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아서 같은 산업을 보시더라도 위치가 많이 높아 있는 것보다는 지금 후발주저로 들어가셔서 이제 상승폭을 원래 대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크게 먹고 이제 선발이니까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슬쩍 들어가서 옆에 잠깐 껴갖고 우리 맥도날드 같이 가서 그냥 감자튀김 한두 개 뺏어 먹는 정도로 좋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여기서 뭐 상하이 치킨버거 세트 먹는다고 나는 빅맥 먹어야지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세가 죽지 않는 업종은 역시나 엔터가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하락하는 거는 진짜 여기가 크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소백산 부사, 서귀포 황금향, 서귀포 감귤 이쪽 가격은 진짜 크게 하락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표율이 저희가 11월 26일, 27일 이렇게 이틀간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저희가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사과, 황금향, 감귤 요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량은 다 3.5kg로 동일하고요. 부산은 4만 원 가까이 하는 거를 29,000원에 그리고 황금향은 29,000원짜리를 23,000원에 조금 알이 큰 거는 33,000원짜리를 26,000원에 감귤은 13,000원짜리를 11,000원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중량이고요. 과일들이 3개 다 먹었는데 너무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MD님께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사과는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흠집 없는 거를 주기로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불 교환 원하시면은 완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도 눈 엄청 왔잖아요. 눈비. 폭설로 배송 지연이 살짝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주문하면은 또 수확해가지고 보내주고 바로바로 뭐 재고에 쌓아놓고 막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신선함의 증거여서 하루 이틀 살짝 밀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주에서 또 오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미사님 어떤 걸 드릴까요? 요거 감귤도 있고 사과도 감귤 있고 하나씩. 감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사과. 자, 요거는 뭐 제가 먹어보고 다 이거 광고하는 거니까 드시고 나서 진짜 맛있다. 후회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고요. 요즘은 광고를 길게 하면은 또 광고를 몇 개나 하는 거냐, 너네 광고에 미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눈치가 있는 놈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먹을게요, 여러분. 네, 하나만 먹고. 네. 과메기 뭐라고요? 우리 MD님이 지금 앞에다가 프롬을 써줬는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과메기 잘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좀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과메기 맛있죠. 과메기 딱 그 초고추장에 그 다시마랑 딱 먹으면 기가 막힌데. 과메기. 이거는 엄청 새콤새콤하네요. 맛있어요. 자, 아까 뭐 제가 첫눈 모멘텀이라고 오뎅탕에 정종랠리 막 이랬더니 술 먹는 얘기밖에 안 하냐고. 제가 방송이 매일 저녁 11시부터 저기 새벽 1시까지 하잖아요. 1시까지 했어요? 새벽 1시까지예요. 12시 반 정도에 끝나요. 회의하고 막 이러면 와. 매일 새벽 1시에 끝나. 매일. 그래서 지금 한 2주 반 동안 아이고. 술을 거의 못 먹었어요. 먹은 기억이 없네. 주말에 잠깐 먹었구나. 요즘 술 안 먹어요. 저 정신 차렸어요. 장가 가려고. 헤드라인 가볼까요? 뉴스요? 네. 뉴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쪽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이렇게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비트코인 테마주 쓸어 담는 서학개미. 이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라는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거의 540불?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50불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2, 3일 거리 그래요? 만에. 네, 완전 박살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것이야. 그러니까 기다렸던 조정이 나왔으니까 좀 사야지. 근데 요런 기사가 여기 매경에서 2개나 나왔어요. 비트코인 못 샀지만 이건 산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인 쪽으로 서학개미 분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올해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코인 쪽이 여전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넥스원이 페루 군함에 전투용 뇌를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 이제 이 시스템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즘에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끼리 막 싸우니까 수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요번에 이제 군함 쪽에서는 우리나라 둘 다 박살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요런 얘기들이 막 꽤 기사화도 많이 나왔고, 뭐 HD랑 뭐 하나 쪽이랑은 이제 같이 좀 협업을 할 거다. 요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방산까지 같이 엮어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서 어쨌든 조금의 돌리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엔터 시장을 겨둔다고 합니다. 네? 오디오 AI로. 오디오 AI. 오디오 AI? 네. 푸가트?
그래서 요즘에 플리오 같은 종목군들이 막 이렇게 올라간 게 그런 거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는 회사긴 하지만 그런 이제 AI 막 말하는 거, 뭐 오디오 연관되어 있는 거 이런 쪽이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소식이 좀 있었다라는 거. 뭐예요? 엔비디아가 엔터를 노리면 엔비디아 생성형 AI 해가지고 이 오디오 생성 및 변환 모델에서 음성 합성을 하거나 음악을 제작하는 거. 네, 요즘에 이제 버추얼 휴먼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되면 저도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저장료가 아주 좀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네. 음악 그냥 띡띡띡 누르면은 바로 또 생성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 보다는 데이터 자체가 음원 데이터가 훨씬 더 용량도 작고 더 샘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오디오가 처음에 AI로 믹스하고 뭔가 컨텐츠를 크리에이팅 하기가 좋죠. 그렇죠. 게다가 뭐 STO 잘 나오면 STO로 탁 해버리면 되니까.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작권 다 뮤직카워 같은 데서 막 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활용도가 꽤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것도 재미있는 뉴스라서 좀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하는데, 골드만에서 우리나라 수출 둔화가 좀 시작이 돼서 내년 성장률을 또 1.8%로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계 IB들이 지금 낮추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시간적인 부분이 꽤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여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멕시코 쪽에서의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수혜주, 피해주들이 막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 회의록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만약에 여미사님 자료 다 하시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요거 이제 패드워치랑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오늘 자료 다 했어요 오늘은. 아 그래? 네, 다 했습니다. 자료 다 네. 했다고 태업하시는데 오늘 저 다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기까지. 오케이. 평소보다 한 3분의 1밖에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나 오늘 약간 뭐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약간 조금 일하기 싫은 날씨기는 해요. 눈도 오고 이거 오는데 춥기도 춥지만 네. 그래도 바깥의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기도 예쁘고 뭐또 차도 막히고 또 약간 추우면은 얼었다가 막 이렇게 일하기 좀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원래 이렇게 약간 이제 추워진 날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전 봄보다 오히려 좋아하는데. 기분 좋죠. 근데 텐션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국내 거래대금이 장이 그냥 좋아요.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보통 아침에 좀 텐션이 좀 올라가요. 왜냐 자고 일어나면 좀 이렇게 나아지는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예전보다는 오래 가질 않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매일 이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장이 좀 연말 랠리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오늘도 보세요. 오늘 미국은 올랐잖아요. 미국은 이틀 내내 또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를 내주는데 한국은 뭐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또 오늘 반도체가 안 가니까 그러게요. 아마 다 저 같으실 것 같아요. 국내만 하신 분들은 심정이 참 이게 텐션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고 또 옆에 비트코인이나 저기 미국 맞아요. 가신 분들은 기분 좋으니까 근데 그러다 또 휩쓸려서 그쪽으로 또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가야 될까? 그쵸. 네. 근데 또 두렵죠. 내가 상투 잡을까봐.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현금 엄청 늘려놨대는데 내가 또 괜히 또 들어가서 그 타이밍에 또 한국 올라가 버리면 그쵸. 정말 이건 이제 또 멘붕 오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근데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2,500이잖아요. PBR이 0.9배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지금 미국으로 못 가신 분이라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냥 한국에서 기회를 더 찾는 게 그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좀 힘드시더라도 텐션 떨어져도 그리고 텐션 올라가는 날은 옵니다. 한국은 또 뭔가 분위기 타면 또 한 번에 화끈하게 가는 좀 그쵸. 성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좀 지금은 좀 이겨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뭔가 본질적인 모멘텀이 하나 딱 나와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방이 그게 부족하네. 없어요. 한 방이. 진짜. 그렇죠. 오케이. 그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조금 나오지 않았어요? 전체 다 지금 나왔나요? 나왔어요 지금. 지금 나왔어요?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어제는 27일 어제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령탑의 한진만 부사장 반도체 초격차 되찾는다. 이분은 기술자 출신이고 CTO 출신으로 그 젠슨왕한테 HBM 통과 사인 받은 거 그 주인공이 이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술자를 안 친 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약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보면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그게 뭐 파격적으로 바뀐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일단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위쪽이 바뀐 게 별로 없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는 삼성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좀 강하거든요. 네.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뭐 삼성 내에서도 들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뭐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 인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파격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맞아요. 네. 그렇네요. 네. 커뮤니티에서도 임원진을 교체했어야지 의유 실망 매물 봐라 네. 답답한 삼성 같으니라고 이건이었으면 다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 오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손절 진짜 토 나오게 실망스럽습니다. 3전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딱히 인사가 뭐 기다리기는 했지만 크게 뭐 네, 이슈는 바뀐 게 없다는 없고 거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정현호 이분을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 네. 이분 이제 유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안 바뀐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것들을 좀 이렇게 주주분들이 좀 불만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커뮤니티에도 막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고개. 속보 나오는 게 반도체 위기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단행했다. 정현호 부회장 유임,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 사업부장 겸임. 그래서 한종희, 전영현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반도체 부분에 변화를 주는 데 힘썼다.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하는 한편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교체했다. 거취를 두고 시장에 관심이 높았던 정현호 부회장은 유임됐다. 야, 근데 이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삼성이 그 오너가 사법 리스크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재무통이나 여기 그 법 관련된 법 전문가, 재무통 요런 사람들을 옆에 둘 수밖에 없지 않는 구조가 아닐까. 에휴, 참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삼성 관련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2.2%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 자, 9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미사님 자료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여쭤볼까요? 네, 아니 오늘 이제 자료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 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오늘 통신주가 급등하더라고요. 통신주. 근데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통신주 뭐 얘기만 해도 사람들 관심은 없죠. 당연히 통신주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근데 통신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시장은 결국엔 어쨌든 지금 소외받는 것 중에서 찾고 있어요. 계속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엔터도 마찬가지고 LG 플러스도 아까 차트 보니까 아예 무슨 뭐 지금 급등주처럼 차트가 네, 올라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 올랐던 기업이죠. 대표 주자인데 근데 분명한 건 LG U 플러스도 연간 순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고 배당도 잘 줍니다. 배당 수익이 6%가 넘는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로 유망하다는 얘기들은 많이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거를 올해 여름에 만약에 매집을 하셨던 분이라면 네. 지금 누구보다 웃고 계시겠죠. 예. 배당도 이제 6% 거의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나가는 걸 꼭 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방이 단단한 것도 되게 좋은 투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런 거 보면.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런 또 기업들이 어느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쪽에서도 통신주를 보면서 한번 아이디어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건 그냥 제가 오늘 자료는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저도 내년에 보는 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건 있어요. 내년에 우리나라에 선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선거 없으면요. 통신하고 은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 유틸리티. 이들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 건듭니다. 선거가 없으면. 왜냐면 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네. 또 규제 이슈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하시잖아요. 한국전력이 뭐
전기요금 올리고 싶어도 선거 있으면 못 올려. 그렇죠. 그게 항상 막혀 있어요. 여기서 압박하고 저기서 압박하고. 거기서 유가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통신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단통법도 이제 폐지된 걸로 나온 것처럼 규제 이슈가 내년에는 이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내 공기업들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수주인데 네. 트럼프랑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들 중에 선거 때마다 좀 피해봤던 업종이 있으면 아 내년에 그것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 아닌가. 내년에 선거 있을 수도 있대요. 내년에요? 왜요? 뭐 가정법으로. 아 가정법으로. 아, 그런가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아니, 저기 딴 데 가서 하세요. 어이. 어쨌든 내년 선거 없으니까 내년에 선거 없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힘겨루기와는 좀 자유.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유로울 수 항상 있다. 좀 약간 안 좋은 업종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년에 없어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아침에 살짝 약간 심심했는데 그래도 멘트 채팅해 주셔가지고 살짝 재밌었네요. 예. 오케이. 보노님도 뭐 시장 관련해가지고 코멘트 조금 더 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삼성전자 관련해서 해주셔도 되고 오늘 또 그 방산 관련해서 살짝 올라오는 것도 데드캣인지 아니면은 요 정도에서 하락이 멈추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을까요? 글쎄요. 뭐 삼성전자는 뭐 딱히 얘기 드릴 게 없고 하이닉스 3.7% 빠지는 거는 엔비디아가 아프니까 같이 아픈 거죠. 엔비디아 아프고 네. 플러스 뭐 그런 미국의 그런 이야기. 네. 근데 뭐 오케이. 네, 뭐 현대건설 같은 애들이 오늘 네. 올라요. 이게 이제 바텀 피싱으로 조금 종목군들을 찾아보면은 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렇게 막 완전 밑바닥에 있는 애들 중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또 외국인이 좀 꿈틀거리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통신주들이 기관이 엄청나게 받아주면서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또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인데 뭐 이런 쪽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이제 식당을 가서 내가 이제 주반찬을 다 먹으려고 하면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곁다리 음식 한두 개 먹고 도망가는 정도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간이 많이 산 애들 중에서 주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쪽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찾으셔가지고 한 입씩 낼름낼름 하시는 방향으로 시장을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거래를 안 남긴 했지만 시장이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 안 들어온다는 전제로 보면은 이 바텀 피싱 전략이 11월에서 12월까지도 좀 연속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것도 왜냐면 지금 트렌드가 다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애들 더 과격하게 올릴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전략 자체가 좀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 그리고 단기 조정이 좀 나온 애들에서의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약간 알테우젠이 좀 올라가서 네. 증시가 좀 반등은 해주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알테우젠이 아무튼 이제 쥐락펴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거기에 요즘에 그래도 트럼프 당선됐는데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도 이제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인방이 일단 오늘 아까 잠깐 빠졌었는데 이렇게 버티는 흐름이면 적어도 시장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희망적인 부분 아닌가. 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반도체가 결국 막판에 얼마나 좀 밑꼬리를 달고 회복되느냐. 그게 결국엔 이제 오늘 지수가 양전 나오느냐 아니냐. 근데 이제 이들이 못 가면 근데 양전까지는 좀 어렵고. 근데 적어도 좀 버티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아요. 지금 분위기. 와 알테처럼 이렇게 변동성 최근에 정말 이렇게 큰 장난이 폭으로 아니죠. 나오는 거는 에코 형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 이제 급나가니까 안 샀던 분들은 이거 기회인가 해서 들어온 분도 있고 네. 요새 또 막 여러 이슈 특허 이슈 있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 중에 흔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 일단 한번 팔아볼까 그냥 그렇죠. 불확실하니까 그게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되게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줄어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근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뭐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등락률로는 봤을 때는 지난 어느 날보다 좀 많이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여미사님이 다음 주에 나오시면은 벌써 이제 12월이니까 11월 마지막 주 플러스 12월에 대해서 뭐 짧게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자면 네, 그러니까 보통은 12월은 원래 11월, 12월이 코스닥이 좀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그 대주주 양도 차익과세. 네네. 항상. 근데 올해는 코스닥이 5개월 연속 먼저 빠져버려가지고 그 이슈가 작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알테오젠 같은 건 좀 작용하겠죠. 많이 오른 기업들은.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워낙 빠져 있어서 뭐 양도 차익과세가 나올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그 12월에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아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미 또 지금 10월부터 연기금이 주식을 2조 샀어요. 그 뭐냐면 이제 연말 프로그램 앞두고 이제 기관들 들어오는 타이밍인데 그게 12월 보통 중순 이후까지는 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 매도만 좀 멈춰주면 저는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2,500을 여기서 좀 지지하는 흐름만 좀 계속 이어진다면 12월 장세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좀 저는 이렇게 나올 걸로 뭐 종목 장세 이렇게 아까 그 이 하창 본부장님 얘기처럼 이제 네. 못 올랐던 기업들이 이렇게 순환 매도는 그런 장세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증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11월보다는 12월이 조금 더 네.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자, 알겠습니다. 9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또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민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즈덤 칼리지 시즌 2가 이번 주로 슈퍼 얼리버드 혜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토요일 11월 30일부로 할인가가 마감이 됩니다. 요 슈퍼 얼리버드 기간까지 구매를 하시면요. 82만 원 상당의 시즌 1을 3개월 동안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돈의 속성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매각으로 알려진 김승호 회장님과의 번개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요. 요 번개팅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번개팅은 위즈덤 칼리지 시즌 2를 신청하시면 역시나 번개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 이번 주 그 글피면 끝나네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놨고요. 요게 혜택이 마이너스 뭐 60% 정도 할인되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실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은산님께서 눈도 오고 여미사님도 오시고 너무 좋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한테는 뭐가 맨날 고마워.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맨날 고맙냐 안 고마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57분 지나가고 있고요. 눈 오니까 여러분 혹시 밖에 계시다면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 조심하시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두 분도 또 눈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마감 방송할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